아주 중요한 이야기 짚고 넘어가고 다시 윤석열로 갈게요.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뉴스가 터진 거예요. 새날방송이 원전을 다루기 시작한 게 10년 됐어요. 10년. 거의 횟수로. 근데 이번에 태풍 왔을 때도 원전 위험하다 그랬고 예. 저기 고리 원전 같은 데 서버렸단 말이에요. 뉴스가 크게 안 됐지만 태풍 하나 와도 서는 관계인데 어제 MBC가 이제 그 보도가 있었는데 그 보도가 있기 바로 몇 시간 전에 했던 이야기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부가요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를 했어요 이번에. 근데 그 기준이 유럽보다 후티한 기준이에요. 윤석열이 한 말 그대로잖아요. 원전에 관련해서 안전 뭐 이런 사고는 버려라. 그 원전 관련한 발언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발표한 주무부처가 난더 골 때려요. 환경부예요. 산업부가 아니고 환경부라고. 그러니까 유럽에서 친환경이라고 했으니 우리도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 외에는 아무것도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유럽에서 원전을 친환경 그 분류로 편입시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크게 이제 가장 큰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제 그 사고 저항성 연료,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사용 후 그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에 대한 투자 연구, 이게 이제 두 가지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저항성 연료라는 건, 그러니까 만약에 그 최악의 경우에 냉각수를 공급하지 못해서 계속 혼자서 가열될 때 지금의 그 연료봉처럼 뭐 5,000도, 7,000도, 8,000도까지 안 가는, 그러니까 적정한 온도에서 뭐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1,000도에서 1,500도 정도에서 더 이상 가열되지 않는 핵 연료봉을 연구해서 그걸로 써라. 그게 하나 조건이고. 그러니까 사용 후 그 방사성 폐기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용 후 핵 연료,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법과 제대로 명확하게 증명을 한 다음에 원전을 운영하면 친환경으로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둘 다 아무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 있잖아. 유럽에서 친환경으로 그래 분류해줄게. 프랑스가 주장하니까 분류해줄게 해놓고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웠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방패장 같은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경주 방패장이 꽉 차고 있어. 친환경 하고 싶어도 방패장 부지라도 선정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경주에 있는 방패장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핵 연료봉이 아니라 그 원전을 가동하면서 근로자들이 쓰는 장갑, 뭐 헬멧, 뭐 스패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폐기하는 곳이 경주 방패장이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실제 핵 연료, 핵 분열을 일으켰던 그 대상 물질을 어떻게 처분할 건가. 근데 이건 이론적으로는 10만 년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방사성 폐기물장을 정확하게 딱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 딱 한 군데뿐입니다. 근데 그 조건이 이런 거죠. 뭐 반경 10km 이상의 엄청나게 넓은 땅이 단 하나의 안반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지난 100만 년간 그 지진 활동이 없었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조건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핀란드에서는 그 부지를 선정해서 지금 공사를 시작한 단계고 나머지 국가, 프랑스 같은 경우도 부지를 연구만 하고 있지 실제로 딱 정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사실 실현 불가능한 거다. 그 조건을 다 충족해야만 유럽에서도 친환경으로 분류하겠다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핀란드에서 고준위 방패장 부지 선정하는 데만 18년 걸렸대요. 맞아요. 10년 넘게 걸린다고 막 그래요. 근데 윤석열은 지금 임기가 한참 후에 어떻게 보면은 그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환경부한테 지시하다는 거야.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해줘. 그러니까 기준이 유럽보다 훨씬 더 약화된 상태에서 한국도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핀란드가 17년 걸려서라도 부지를 마련할 수 있었던 건 정말 인구 밀도가 엄청 낮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여유 있는 땅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저기 추운 나라라 그러니까 얼어 있는 게 많은 거예요. 15년이든 20년이든 시간을 투자해서 충분히 연구하면은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그런 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예를 들어서 방사성 폐기물장을 우리가 섬에다가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 신안군 군민들이 그게 참겠습니까? 신안군에 뭐 섬이 1,004개 있으니까 1,004개 중에 하나만 쓰자
하면 좋아 그러면은 나머지 한 개 빼고 1,003개가 남으니까는 우리는 안전해 하고 국민들이 오케이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예. 대한민국은 인구 밀도가 너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방사성 폐기물장을 이게 확보한다는 어떤 논의를 시작하는 순간 그냥 전쟁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진짜. 근데 상황이 이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MBC의 단독은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참사에 가깝거든요. 이거는요, 이득을 그대로 두면은 재앙적 상황이 와버립니다. 깨지고 갈라지고 월성 원전 방사능 오염수 줄줄 샌다. 줄줄 샌다. 이 헤드라인이 줄줄 샌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월성 1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 여기 이제 굴착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다음. 여기 동영상으로 보면 더 심각한데, 지금 여기 보이는, 중간쯤에 보이는 그 물 새는 것 같은 장면 있잖아요. 네, 틈에서. 닦아도 계속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미 균열이 생겨가지고 오염수가 이미 질질질 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오염수를 닦는 장면을 봤는데 그 닦는 사람도 오염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닦은 사람이 착용했던 장갑과 그 걸레 그거를 이제 경주 방사성 폐기물장에 이제 처분하는 처분해야 거죠. 된다. 여기 지금 저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라고 하는 분이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네요. 안전과가 아니고. 이미 누설이 진행이 돼서 벽체 안에 하나의 누설 통로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원전을 가보지 않으셔도요, 원전은 얼마나 두껍겠어요. 아, 이거 너무 무서운 이야기야. 콘크리트로 지금 그 저 원전 안에 뭐 웬만한 건 두께가 1.5m? 1.5m 이렇게 되죠. 벽 자체 두께가 네.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원자로 같은 데 가면요, 그게 한 10m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깨져가지고 새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원자력이라는 방사선이라는 이 이야기하는 이 빛, 이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20년, 30년 동안 그 강력한 방사선에 쬐이게 되면 그 원래 가지고 있던 물성의 특징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만든 것도 유리처럼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어후. 저기 봐봐요. 요 사진 보면은 밑에가 금이 가고 깨진 게 확연하게 보여요. 이걸 최소한 정지가 아니더라도 고쳤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저게 고쳐 쓴다는 게 사실 말이 쉽지. 저기에 담겨 있는 게 원자로에서 핵 분열을 열심히 했던 그 핵 연료봉 있죠. 핵 연료봉을 꺼내서 담가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 연료봉은 실전에서는 한 700에서 800도 정도로 유지가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다 연료를 소진하고 뺐을 때 한 150도에서 120도 정도로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물에 담가 놓지 않으면은 100도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도 이하로 유지하려면은 저런 물에 계속 담가 놓아야 되는데 저 수조를 고치려면은 저 연료봉을 다 빼가지고 어디다 임시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네. 어디다가 보관할 겁니까? 그러네. 못 고치네. 예, 그렇게 해야지 물 다 아. 빼고 다시 고치고 할 거 아닙니까? 용산 앞에 터가 좋던데. 자, 결론은 저는 그렇다고 봐요. 결론까지 아직 이제 더 봐야 되겠지만 미리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원전 수명 연한이라는 게 있잖아. 보통 이제 30년 잡아놓고 한 10년, 20년 더 쓰는 그런 구조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고리 1호기 이런 거 폐쇄하고 이러는 건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더 이상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근데 지금 윤석열은 멈췄던 그 오래된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를 어떻게든지 고쳐 쓰겠다는 기조인 거예요. 그래서 안전 중시 사고는 버려라라고 역대급 망언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쓰고 있는 원전들이 저런 식으로 오염수가 질질 샌다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이거를 또 덮었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아까 환경부가 원자력이 친환경 에너지라고 발표한 거랑 똑같은 구조예요. 예. 진짜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진짜 볼 수 있는 무섭다. 게 그러니까 왜 원전 업계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지으려고 하냐면 사실상 그러니까는 사용 후 핵 연료를 폐기할 수 있는 방법, 기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다 쓴 연료를 물에 담궈 놓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저장 수조는 굉장히 빨리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하나 빨리 원전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보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만든 그 저장 수조가 다 차면은 옆에다가 채우고 그러면 옆에 만든 거는 더 빨리 차겠죠.
그러면 그 차기 전에 다시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 말고는 사실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빠른 속도로 원자력 발전소를 더 많이 계속 짓지 않는 이상은 원전 발전을 계속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지어내려고 무리를 하는 거죠. 그 이번 태풍 때 흰남노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보인 곳이 포항과 경주잖아요. 그 경주의 월성 원전이에요, 이게. 경주에 가면 방패장도 있고 이 구조가 있는데 더 엄청난 뉴스가 있었어요. 홍교력보다 같은 날. 지금 아까 친환경으로 윤석열 쪽에서 분류한 거 하나, 오염수가 줄줄줄 샌다고 하는 보도 하나, 같은 날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울산 동쪽 해상서 4.6 지진, 불의 고리 2단 강진 영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JTBC 보도에 한 번 더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 오른쪽 밑에 부분에 부산 쪽에 고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로 울산이 있고요. 그 점만 올라가면 그저 호미곶이라고 해서 포항이 있고요. 예. 그 바로 위에가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진이 난 곳에 보면 다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고리가 기장이죠. 그렇죠. 이런 구조 속에 그날 지진이 났어요. 사실은 여기가 부산 월성원전하고 아니 저 고리원전하고 경주 월성원전하고 다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곳이라고. 그중에 제일 가까운 곳이 울산이었던 거예요. 지진이 났다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시는 월성 원전이나 고리 원전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내진 설계라는 개념을 적용하기 전에 만든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새롭게 짓고 있는 원전들은 그러니까 내진이라는 개념이 처음부터 적용돼서 설계해서 만드는 건축물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전하다라고 기대할 수 있겠지만 30년 전, 20년 전에 만들었던 것은 그렇게 아니거든요. 그 얼마나 걱정됩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나라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은 것들은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그 뭐 안전 투자해가지고 보강한다고 보강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반 설계 자체가 다른데. 그 지구라고 하는 곳이 그냥 이렇게 하나의 단위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각조각들이 뭉쳐져서 만들어서 여기 보면은 환태평양 지진대라고 하는 거기에 그 라인 안에 한국과 대만과 멕시코 등이 일본까지 속해 있는데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최근에. 네. 근데 지금이야 강도가 4.6밖에 안 되지만 후쿠시마 이런 데서 7, 8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쓰나미 오고 바닷가에 있는 우리나라 원전들을 덮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란 자는 안전 중시의 사고는 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환경부는 원전이 친환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지진 나고 있고 한쪽에서는 노후된 원전에서 오염수가 질질새. 이게 정상인 국가는 아닌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작기 때문에 저게 한 군데만 문제가 생겨도 전 국토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후쿠시마에서 그 사태가 났을 때요.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도쿄였어요. 도쿄하고 후쿠시마는 꽤 멀거든요. 일본의 동쪽은 거의 다 버린 땅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에도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거주하는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수십만 명이 되지만 그래도 전체 인구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인구였고 그나마 밀도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그런 큰 사고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경주나 고리나 울진에서 사고가 났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반경 100km 안에 부산이 있단 말이에요. 울산이 있단 말입니다. 경주, 포항 사람 작게 삽니까? 다 합치면은 500만 정도 400만에서 500만이 반경 100km 안에 살고 있어요. 어떡할 겁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이야기를 하는 게, 원래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원전 사고 시, 그러니까 민관군 합동 재난 대피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네. 근데 실제로는 없어요. 왜 대피 매뉴얼이 없냐? 대피가 불가능하거든. 그러네. 최소 반경 30m 안에 1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100만 명이 24시간 안에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환경 안에서 안전에 대해서 이런 이상한 진짜 개념 없는 정책을 보여주면 볼 때마다 너무 한숨밖에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씩 와서 악플 쓰시는 우리 보수 어르신들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원전이 안전한 전기라고 생각하세요? 친환경이라잖아.
미치겠다. 원전은 친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재앙인 거예요. 사고가 지금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안 났으면 모를까. 어마어마한 사건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체르노빌하고 후쿠시마에서. 한국도 지금 지진이 오고 있고 관리가 안 돼서 오염수가 질질 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란 저는 안전 중시 사고를 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소위 원전을 찬성하는 자들은 니네들 집 앞에다 원전 세워. 그러면 또 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나 저 용산 한남동 관저에다 세운다 그러면 또 피해 보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식당에서 음식을 팔면서 가끔씩 써놓는 집들이 있어요. 내 자식한테 먹이지 못할 음식을 팔지 않겠습니다라고 써놓잖아. 네가 진짜로 친환경이라고 생각한다면 원전 앞에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용기가 있나? 보수 어르신께 하나만 물어볼게요. 한국에 원전 사고가 난 적이 없다고?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한 50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처음 들어오셔서 내가 서비스 해드리는 거예요. 원전 주변에서 기형아가 태어나는 확률이 기본적으로 6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통계가 조금마다 다르긴 한데 원전 주변에서 왜 기형아가 나겠습니까? 안전한 전기인데. 물과 공기로 방사능이 유출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안전해도. 윤석열 집 앞에 원전 세우는 게 맞지. 이런 짓 하고 있는데 이런 보도들이 희시하면 안 되는 거죠. 사고가 나기 전에 원전을 멈추든가 이 과정들 겪어야 되는 거고 국가는 장기 비전으로 50년, 60년 지나서 한국이 완전히 원전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드는 게 정상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 같지만 원전을 멈춰도 그게 또 문제라니까요. 원전을 멈춘다고 해서 아까 우리 저장 수조 갈라진 거 봤잖아요. 그 저장 수조를 최소 50년, 100년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전을 멈추더라도. 그렇게 그러니까 저장 수조마다 최소 20년에서 30년 정도 그러니까 냉각시킨 다음에 그 발열하는 온도가 70도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그 공기 중에 건조시키는 방식으로 바꿔서 그 마당에다 풀어놓거든요. 다른 케이스를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관리를 앞으로 최소 500년은 원전을 멈추더라도 500년 이상은 그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거나 할 때마다 대량으로 방사능이 유출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원전은 운영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운전할 때는 다 돈을 버는 사람 누군가는 돈을 벌기 때문에 투자도 하고 관리도 하고 신경을 쓰죠. 근데 원전을 멈추고 나면 그때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다고 이게 친환경이라고 이게? 그냥 미친놈들인 거지. 그러니까 기형아가 왜 생기겠냐고요. 원전이 무섭다는 건 그거거든요. 옛날에 저 후쿠시마가 아니라 히로시마 같은 데 떨어진 그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기형아가 나오잖아요. 네. 가장 위험한 건요. 아이를 갖는 여성한테 이게 방사능이 좀 심하게 비복이 되면 쉽게 표현해서 유전자 세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형아들이 계속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원전이 있는 영광부터 시작해서 부산 고리, 월성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 기형아가 그만큼 나온다는 뜻은 원전 자체로도 이미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임의로 규정을 만들어놔. 이 정도 방사선은 넘어가야 위험해. 거짓말이라고. 방사선은 미량이라도 몸에 축적이 되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가임기 여성들이 방사선에 쏘이면 안 되고 만약에 그런 경우에 심하게 아이를 갖고 있는데 방사선을 쏘이게 되면 얘가 뱃속에 자라는 과정에서 기형아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안전한 전기가 됩니까? 급격한 산업화 시대에 전기가 많이 필요했을 때 원자력이란 걸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것과 다르게 전 세계 추세가 RE100 모든 그 회사에 쓰는 에너지를 친환경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RE100에 모든 기업들이 가입하고 있고 RE100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수출할 때 벌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환경부라고 하는 새끼들이 나 산업부가 그랬다면 그냥 이해해. 환경부라고 하는 놈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꼬붕 돼가지고 원전은 친환경이요.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다고요. 원전이 안전한 전기란 이야기를 하면은 동네 노인들에도 입을 작 찢어버려. 그건 살인마들인 거예요.
이런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건 공부가 안 됐다고 하기에도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모든 최고급 정보는 다 대통령실로 모이게 돼 네.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건지. 이익관계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게 너무 무서워. 그 지역에 기여가 태어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언제 이게 터지겠어? 윤석열이 그랬잖아. 대선 후보 때. 후쿠시마에서는 폭발이 없었다. 환장하겠다.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아리백 가입한다고 이제 발표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2022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생산되는 그러니까 재생 가능 에너지, 그러니까 원자력을 제외한 재생 가능 에너지를 싹 다 끌어모아서 삼성전자가 혼자 다 쓰게 해줘도 삼성전자가 1년 쓰는 그 전력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가적인 투자를 통해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계속 삼성전자한테 공급하지 않는 한은 삼성전자는 생산 기지를 다른 나라로 빼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되냐? 우리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삼성처럼 큰 일자리가 사라지면 그 공백을 누가 메울 겁니까? 야, 진짜 어저께 이 뉴스가 연달아 3개 터지는데 등에 땀이 나더라니까. 이러다 진짜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걱정이 됩니다만 문제는 앞으로 미래예요, 미래. 원전을 막 중심으로 늘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비율을 줄이는 과정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세계적 추세라는 게 뭐겠어요? 어떤 나라도 원전을 안전한 에너지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급격하게 바꾸는 걸 반대하는 거죠. 원전으로서 탈출. 그러니까 친원전국인 프랑스마저도 결국에 정책은 신재생 에너지로 그렇죠. 가는 건데 네. 이 구조 속에 갑자기 바뀌면 안 된다. 한국도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가지고 5, 6, 60년 동안 천천히 탈원전 하자고 했던 거를 탈원전을 또 벗어나는 친원전으로 정책을 하고 있는 이자가 미국 가서 하는 이야기하고는 그건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시고요. 정말 윤석열 집 앞에 원전 지어라. 아니지. 피해보기 전에 윤석열이 원전 집 앞으로 이사 가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진짜. 추억발전소님이 댓글창에 좋은 정보 올려주셨어요. 원전 밀집도 순위 1위 한국, 2위 일본, 3위 프랑스. 야, 원전 국가, 숫자가 많으니까. 영국. 근데 이게 점점 탈원전으로 가고 있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근데 이제 데이터 원전 밀집도 데이터를 잘 살펴보시면요. 우리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숫자. 1위하고 2위하고 두배 차이네. 엄청 압도적으로 네. 1위여가지고 사실 러시아나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잘 이해를 못하죠. 왜 저렇게 위험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친원전으로 가려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시비 걸어가지고 사실은 그 자료가 삭제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삭제했다고 해서 지금도 재판 중이란 말이에요. 봐라. 원전이 경제성 조작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갖고 윤석열이 원전을 다시 친원전으로 바꾸는데 지금 환경부가 동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너무하네 진짜. 보수 어르신들 어떻게 하면 머리를 바꿀 수 있겠냐. 못 바꿔요. 이거는 터진 뒤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원전은 안전한 전기가 절대 아니라는 말씀. 네. 그래서 내가 기형아 예를 든 겁니다.